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냅니다.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사회에서의 인연들 그중 어떤 사람은 웃음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남기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 한두 명과 깊이 있는 시간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관계는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중장년의 시기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재정립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일부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가족. 누구에게나 가장 익숙하고 동시에 가장 복잡한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부모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고 형제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춘기에는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청년기에는 기대와 책임 사이에서의 부담을, 중년기에는 서로에게 쌓인 오해와 침묵을 겪습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견뎌야 하는가? 아니면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내면을 돌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진심이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묻어둔 말, 말하지 못한 서운함, 오래된 상처들. 이젠 꺼내놓고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2부 친구와 인연의 가치.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밀도는 낮아지고 범위는 좁아집니다. 과거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주고받고 주말이면 약속이 가득했지만 이젠 한 달에 한 번 연락 주고받는 이가 손에 꼽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짜 인연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대신 몇 명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친구는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라기보다 마음을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지만 단 한 번도 내 진심을 들여다본 적 없는 사람도 있고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아닌 순간의 깊이에서 탄생합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그 순간에 곁에 있었던 사람. 말 한마디로 위로를 건네고 침묵으로 마음을 안아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진짜 친구입니다. 지금 당신의 전화번호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수십 명의 이름 가운데 정말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3부 인간관계 정리의 기술.
인생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관계를 정리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며 나의 자존감을 흔드는 관계라면 그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먼저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나자는 요청을 부드럽게 거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리하여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돌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직설적인 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지금 내 삶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나를 좀 더 돌보고 싶다. 이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숙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솔직함입니다. 정리란 끊어냄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끊는다가 아니라 놓아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더 자유롭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4부. 다시 돌아보는 가족의 의미.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집니다. 그들은 말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다시 정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은 아닙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어야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혈연보다 깊은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족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가, 그 마음의 온도가 가족의 진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당신 곁에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바쁜 와중에도 문득 당신을 떠올려 문자를 보내는 사람, 힘든 하루 끝에 당신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오랜 오해와 침묵의 벽을 허물고 다시 마음을 열어보세요. 진심은 결국 닿게 되어 있습니다. 5부. 남은 인생,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결국 함께 나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이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기보다 단 한 사람과 깊은 정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하루라면 누구에게 그 하루를 쓰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의 답이 지금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완성됩니다.